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의 올케 집안 상에 며느리를 가지 말라고 난리치던 시모가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신랑 혼자 버는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새벽부터 아이들 하원 시간까지 알바를 합니다. 저는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해야 해서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나오고 신랑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합니다. 저는 오후 2시쯤 퇴근을 하면 제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과 아이들 하원 시간이 비슷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다녔던지라 회사에서 저에게 와달라고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아이들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은 두 분 다 일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주부로 계시지만 아이들을 절대 봐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알바식으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고집도 세고 본인이 했던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세요.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시고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증거를 보여드려도 절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은 없는 분이십니다. 시어머니와는 사소한 일들도 상식적인 대화 패턴으로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시어머니 말씀의 결론은 시어머니의 말씀은 모두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두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저와 형님 둘 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그럼 또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세요? 자식들도 대화하기 싫어하는데 며느리들은 어떻겠어요? 얼마 전에 형님의 새언니가 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형님의 새언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어요. 형님네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형님은 다급하게 장례식장에 가면서 큰아이는 데리고 가고 작은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갔다고 해요. 시댁과 아주버님 집은 가깝습니다. 주말에 조금 멀리 사는 저희에게는 오라고 하시는 것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형님에게는 거의 주말마다 오라고 성화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형님께 엄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너는 안 가도 되는데 뭐하러 어린애를 데리고 가냐고 거길 그렇게 길을 쓰고 가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고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너는 거기 절대로 가지 말라고 안 가도 되는 자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근무 시간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아주버님은 긴가민가 해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은 올케 친정에 상을 당했으면 형이랑 형수님 둘 다 가야지 않겠냐고 했대요. 신우 올케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잘 지내고 있었던 데다가 잔치도 아니고 상을 당한 것이라면 더더욱이 가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꼭 가라고 했다네요. 형님도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아주버님도 그날 퇴근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거길 너희들이 뭐하러 갔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소리 지르시고 아주버님 일하느라 힘든데 거길 가라 하냐고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형님도 화가 많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님 말이 시어머니가 친정을 무시해서 다시는 시댁에 안 갈 것이고 멀리 이사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형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형님이 저에게 동서가 고생이 많을 텐데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형님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언니가 있는데 형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같으면 가겠냐고 하시는데 당연히 가야죠. 아무리 멀어도 저는 갈 거예요. 처제가 형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대답했더니 저에게 그런 법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럼 입장을 바꿔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우리 언니가 안 와도 되겠냐고 여쭤봤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오나 안 오나 두고 보자고 하셨습니다. 안 와도 서운하지 않겠냐고 다시 여쭤봤더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글쎄 오나 안 오나 두고 보면 되지 이러시더군요. 남편도 옆에 있는데 제가 남편에게 만약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언니가 안 와봐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우리 언니가 당신에게 평소처럼 잘 지냈냐고 인사말을 건네면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신랑은 처형이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처형을 예전과 같이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즘 사람들은 법이 바뀌었나 보다고 하더군요. 요즘 사람들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전통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만약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언니가 안 오면 서운해 하실 것이면서 형님 보고 이번에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큰 잘못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도 옆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경사에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도 애사에는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가서 함께 슬퍼하는 것을 도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찾고 계시는지 할 말이 없으신 것인지 입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는 너무 멀거나 집에 환자가 있거나 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조의금이라도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는 배워먹지 못한 집안이라 장례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네 둘째 봐주기 귀찮아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형님의 새언니 상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진짜로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우리 집안을 배워먹지 못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낯뜨거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가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챙기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 꾹 다물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불리하면 딴소리를 하시거나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입 다물고 계신 것이 짜증나서 제가 신랑에게 만약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주버님네가 장례식에 안 오면 어쩔 거야?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랑이 우리 집안 쌍놈의 집안이라고 소문날 일 있어? 형한테 꼭 오라고 해도 안 오면 안 보고 사는 거지. 우리 처가가 상당했는데 형이 안 오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나저나 큰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도리를 모르셔서 그러신 것인데 형님은 어머님이 친정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번 일로 어머님한테 서운해서 다시는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 형님은 지금도 마음이 안 풀린다고 하네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하던 맏며느리가 마음이 떠나도록 만들었네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로 물어보셨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어머니는 어차피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니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식과 손주들보다 본인 고집이 우선인 분이신데 어쩔 수 없죠. 하여튼 형님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것만 하려고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발밑이 패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만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